여러분,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씩 준다. 그 단서는요, 눈꽃 추경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 합의하에 16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됐어요. 16조 9천억 원의 예산이 통과가 됐으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러면 이제 방역지원금 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방역지원금 최대 30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요. 이거 지급 시기는요 굉장히 빨라요. 오늘이 22일이잖아요. 당장 내일 모레부터 지급할 수 있습니다. 22일 내일부터도 지급할 수 있겠네.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다가 특고 종사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법인 택시기사 140만 명에게도 최대 생활지원금 100만 원을 지불하고요. 재택치료자 600만 명에게는요. 치료 진단 키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가격리자에게는요. 유급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게 총 금액이 여러분 16조 9천억 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저는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저는 절로 듭니다. 왜냐고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또 돈 뿌리는 거 아니에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잖아요. 직접 그날은 이제 선거 당일이고요. 이게 사전투표가 3월 3일, 3월 4일, 3월 5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되나요? 그러니까 빨리 줘서 자영업자들의 표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에 민주당도 다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단독 처리도 하고 그야말로 나라 돈 쓰는 것을 자기들 멋대로 다수당의 어떤 횡포로 그냥 통과를 시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자영업자들에게 뭐 쉽게 말하면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뒤통수라는 표현 좀 어울리지 않나요? 자영업자들의 표를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좀 작동이 됐다.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야당도 우리도 같이 동참하겠다. 자영업자를 위해서 풀겠다. 특고를 위해서 풀겠다. 법인 택시기사를 위해서 풀겠다. 이렇게 같이 동조한 겁니다. 그렇게 동조해서 이제 돈을 풀겠다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야당도 어쩔 수 없었겠죠. 야당도. 왜냐하면 이미 국회의원 선거 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봤거든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뿌리니까 모두가 여당으로 찍어준 걸 우리는 봤어요. 게다가 2021년 그때도 재난지원금을 뿌리면서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니 대통령 선거야 뭐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나마 저항하니까 이 액수가 줄었어요. 당초에는 50조를 뿌리느니 뭐 60조를 뿌리느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 60조까지는 안 나왔나요? 50조나 30조 이렇게 나왔었나요? 50조나 30조. 그런데 뭐 엄청나게 많이 뿌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시장에서 반응이 막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금리가 급등하고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에 금리 급등하고 이러니까 아차 싶었나 보죠. 그래서 줄여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는 17조 5천억 원을 통과시켜다가 여야 합의하에 16조 9천억 원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돈을 얼마나 그냥 이 표현 쓰겠습니다. 마구잡이로 뿌렸는지 여러분 보시면 그냥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0년에 1차, 2차, 3차, 4차 추경 예산 뿌렸습니다. 4번이나 뿌렸어요. 그리고 2021년에 1차, 2차에서 또 2번 뿌렸습니다. 1차에서 2020년은 60조 가까이 되고요. 2021년은 50조 가까이 됩니다. 110조를 갖다 뿌린 거죠. 여기다가 다시 2020년에 16조 9천억 원을 뿌린 거예요. 전체 코로나가 발생하고 돈을 뿌린 게 133조 5천억 원입니다. 133조 5천억 원. 난리도 아니죠. 진짜 많이 뿌렸죠. 진짜. 그야말로 돈을요. 돈처럼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돈을 한번 벌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비서실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가 자연스럽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굳이 안 벌어도 이게 충분히 뭐 변호사비라든가 등등을 확인해서 자기가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실제 말입니다. 식당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 저기 가락시장 가서 말입니다. 상인을 하면서 돈을 벌어보면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얼마나 벌기 힘든지도 알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못 부립니다. 절대로. 절대로 이렇게 못 부려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것도 말입니다. 표값을 사겠다고 이렇게 뿌린 걸 보면 저는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저는 필부지만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해도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는 그나마 약과입니다. 왜 약과냐? 여러분 정부별로 추경 뿌린 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10번이나 뿌렸어요. 코로나가 벌써 7번인가요? 7번, 4번, 2번, 1번 이렇게 7번 뿌렸죠. 그 외에 뭐 미세먼지 추경해서 전체 뿌린 것은 154조 1천억 원 뿌렸습니다. 154조 1천억 원. 김대중 정부에서요. 많이 뿌렸는 게 28조 2천억 원. 노무현 정부 17조 1천억 원이에요. 이명박 정부 33조 원이고 박근혜 정부 39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게 몇 배입니까 여러분? 몇 배예요? 나라 살림을 얼마나 거들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저는 국민이 이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돈을 뿌렸어요. 이건 누가 갚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갚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갚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갚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일정 부분은 내겠지만 모든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아서 갚습니다. 진짜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상황이. 최악이죠. 최악. 그런데 이런 최악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다는 게 참 창피하죠. 창피하죠. 돈이 이게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문재인 정부가 돈을 뿌렸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안 벌어보면 그 돈의 귀중함도 모르고요. 돈을 이렇게 마구 쓴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돈 벌기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154조 1천억 원이라는 규모 한번 보세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2017년이죠. 그때 국가 예산이 400조 조금 넘었습니다. 400조. 그러면 몇 퍼센트? 30% 가까이 됐는 거 30%. 30%.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국가 예산의 30%를 뿌렸다는 겁니다. 진짜 이런 걸 보면 나라 살림이 얼마나 거들날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작정 돈 뿌리는 거 이것 때문에 국민이 앞으로 얼마나 고통받을 거라는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낸다니까 여러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서 먹고 하는 그런 모든 비용들도 다 올라갈 겁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이게 스테이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충격에 충격 진짜 제대로 정신 차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요. 문재인 정부의 돈 뿌리는 거 이것 때문에 올 수 있는 후폭풍 엄청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